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시에 그 민주당 원내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김병기 계속 버틸 것 같아라는 말이 어저께까지도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까지도 그랬어요. 심지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워딩을 좀 잠깐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못 미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었다. 네, 맞습니다. 부족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묘한 말을 합니다.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책임을 회피하고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린 후 요게 야마다 저는 보는데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김정철 최고위원께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저의 의지다. 아마 본인의 의사는 네. 뭔가 뭐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정치적 행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바라보기 입장에서는 더 큰 책임은 형사 책임을 감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지금 오늘 나와주신 김채 수석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네로라는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이십니다. 책도 변호사님. 아주 여러 권 내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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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전문가가 갑자기 네.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그냥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형사 책임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일단 다른 부분은 특히 뭐 다 문제이지만 특히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건 동작구의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게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횡령인 건 당연한 거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제가 검사라면 뇌물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구의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업무 추진비 카드를 네. 여기에 이익을 제공했을 때 네. 이게 결국은 이분이 알았느냐 모르느냐 원내대표가 알았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데 네. 어느 순간 그 전화 통화를 보면 인식을 했습니다. 예. 인식을 하고도 그거에 대한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공모 또는 방조에 해당돼 가지고 일종의 뇌물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저희가 윤석열 잠시 뒤에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부분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불러야 되나요? 아무튼 아직 수리 안 원내- 됐어요. 예. 그냥 원내대표 아니 선출직이니까 수리할 사람이 따로 없을 거예요. 아마 본인이 네. 사임하면 바로 네. 전 원내대표인데 이제 이분이 그 보좌진하고 한 녹취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 법인 카드, 네. 업무 추진 카드 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네네. 잠시 뒤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관희 선배께서는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나는 사퇴한다 요 발언 어떻게 일단 보셨어요? 이제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촉발된 건 보좌진에 대한 갑질 또는 보좌진 6명을 1년 전인 작년 12월에 일방적인 해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좌진들이 이제 다른 직장을 찾아서 흩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에 원내 대표직에 오른 뒤에 아들 문제를 포함한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보좌진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그게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보좌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좌진에 대해서 미안하다든지 네네네. 보좌진에 그러네요. 대해서 사과한다든지 이런 네. 말이 없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이제 김 최고도 말씀해 주신 바 동작구 의원하고 동작구의 그 의회의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동작구 유권자들 네. 자신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의혹이 증폭돼 사실처럼 소비됐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러한 표현법은 언론에서 많이 써왔던 말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드디어 김병기 의원 입에서 저희가 듣게 됩니다. 소비된다. 네. 그리고 이제 의혹이 사실처럼 됐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12가지 의혹이 그러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게 얼렁뚱땅 이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그런 화법이거든요. 그러면 의혹이 사실처럼 소비됐으면 지금까지 제기된 언론들이 다 헛소리를 했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얘기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CCBB를 가린다고 했는데 CCBB를 가리려면 김병기가 보좌진들을 고발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병기는 아직 고발한 게 없고 보좌진들이 김병기를 고발했어요. 그래서 CCBB를 가리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쪽은 오히려 전 보좌진들입니다. 이제 아하. 또 하나 네. 여기에서 물러나겠다 뭐 내가 걸림돌이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원내 대표직만 내놓을 뿐 의원직에 관한 얘기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 큰 스캔들이면 네. 일각에서는 정계 은퇴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김수석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나왔던 의혹들은 갑질이 아니라 불법이다. 이 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갑질이 아니라 불법이다. 그러면 일단 보좌진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시점부터 생각하면 사람들이 여러 명 연루돼 있고 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뭐 제 의도와 상관없이라는 뭐 단서를 붙이기도 하지만 이번 뭐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제 보좌진께 사과드립니다라고 할 법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안 했습니다. 네. 왜 안 한 건가요? 형사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감정적 문제 때문이라고 보세요? 원래 그렇게 또 살아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좌진들과의 관계가 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가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그 보좌진들이 느꼈던 어떤 일종의 모멸감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폭로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만약에 어떤 인간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다면 네. 지금 보좌진들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보좌진들이 차곡차곡 모아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더 있다. 앞으로 네. 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함부로 고소 고발을 더 못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특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 관련해서는 흔히 말하는 좌파 매체 혹은 뭐 친여 매체 이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단독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특종 단독이 계속 터졌는데 네. 이 김병기 원내대표 문제를 둘러싸고 지금 친명과 친청 예. 정청래 예. 대표의 이제 갈등이다. 이것들이 이제 대리전 양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야 보좌관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건 나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지금 내 보좌관들만 갑자기 뒤늦게 이러는가. 네. 이것은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네. 결국 큰 정치적인 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에서 나를 지금 희생양으로 삼는 게 아닌가라는 네. 본인으로서는 야 이거는 세팅된 작업 속에 내가 희생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느낌도 사실 드는 거죠 저는. 어제까지요 이런 네. 얘기가 많았어요. 이번 싸움은 네. 여의도에 있는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네. 보좌진들의 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갑과 그래서- 을의 전쟁이다. 네, 그렇죠. 갑과 을의 전쟁이다. 이제 근데 누가 갑인지는 시시각각 좀 양상이 변화될 때가 있다. 네. 보좌진들이 오히려 더 갑일 때가 있고 왜냐하면 네. 의원들의 모든 구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김병기 어제까지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이 네. 침묵을 지키거나 네. 감싸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은 이번 기회에 보좌진들한테 밀리게 되면 특히 전직 보좌진들한테 밀리게 되면 네. 지금 다른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도 이번 주 들어서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의원들은 한두 가지 안 캥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도 그랬죠. 네. 그다음에 저 장경태 의원도 그랬죠. 네. 지금 이번에 세 번째란 말이죠. 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 아주 최근 들어서만. 그렇죠. 네. 아주 최근 들어서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이 물러남에 따라서 일단 보좌진들이 일단 제 1라운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중간 네. 성적표를 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지적하신 부분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의 균형추가 있었습니다. 네. 명청. 그래서 정청래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아까 대리인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리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는데 이번에 김병기가 전격적으로 이제 사퇴를 함에 따라서 이 균형추가 갑자기 무너졌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청래 1인 천하 시대가 올 것이냐. 네. 당 지도부에 네. 그건 퀘스천 마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전해 듣기로는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게 결국은 정치 싸움에서 보좌관들을 꼬드겨서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주로 좌파 매체에 지금 올해 그 민주당과 오래 인연을 맺어왔던 좌파 매체를 통해서 터지는 거는 이게 다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그림이라라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시는 그게 분이 이제 있거든요. 두 가지 그런 그 음모론적 의혹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이제 김병기 의원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도 하나는 가능하고 또 하나는 김병기의 전직 보좌관들 그 6명이 작년 6월에 12월에 나갔는데 네. 이 사람들이 주로 한겨레 MBC 같은 그쪽 이제 매체들에게 많이 제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언론의 보도의 패턴을 이제 보면서 네. 이게 결국은 친여 매체에서 터질 경우에는 야 이거 자기네끼리 싸운 거네. 뭐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자기네끼리 싸운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어쨌든 엊그제 어제 뭐 이렇게 방송 채널이나 이런 게 네. 요즘 한겨레나 네. 뭐 MBC 네. 소위 이제 친여 매체라고 불리는 곳에서도 네. 계속 이러한 속보나 단독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네. 뭔가 그 안에 내부적인 뭔가가 있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네. 어쨌든 그 안에 기류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과거에는 예. 이런 일이 있어도 또는 이런 뭐 문제가 발생을 했어도 자기 편의 경우에는 언론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네.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번은 좀 다른 모습이 네. 보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류가 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언론인들은 이번 기회에 정청래를 확실하게 힘을 좀 실어주자. 뭐 그런 저 뒷 배경의 생각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이게 음모론적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김병기 쪽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가깝게 느끼고 있는 그 세력들은 이번에 좀 눌러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지. 그런데 아직도 임기가 4년 반이 남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도 사실 언론에서 일해봐서 알잖아요. 예. 이게요. 그 뭐 물증 같은 거를 정확히 갖고 제보가 들어오면 그걸 사실 기자들이 취재를 한 이상은 안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 저희는 이제 보수 신문이니까 조선일보는 보수 신문에서 어떤 보수 정치인에게 큰 타격을 주는 기사가 쓸 때가 굉장히 아이, 많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밖에서는 뭐 조선일보도 누구를 손절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기자가 취재해 오는 거를 부족한 거를 취재 더 해와라라고 보강을 시킬 수는 있지만 취재 딱 떨어지는 그렇죠. 취재해야 하는데 네. 야 이건 안 써. 왜? 우리는 그 정치인이랑 친하니까. 이런 일은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좌진들이 딱 떨어지는 팩트들 뭐 녹취라든가 뭐 이런 물증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통째로 갖다 줬기 때문에 한겨레나 뭐 이런 MBC나 이런 입장에서도 요거를 피해 안 쓰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또 음성 들어요. 녹음 이른바 녹취를 갖다가 딱 내놓으면 네. 어쩔 도리가 없죠. 맞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이 12월인데 제가 조선일보 입사를 1985년 4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 기간을 따지니까 40년 하고 약 6개월쯤 제가 조선일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조선일보 참 좋은 신문입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행복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데 구독 멤버십 신청하는데 1577-8585 번호 참 쉽죠. 1577-8585 일이 전화를 하시거나 또 카카오톡 조선일보 제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아침 종이 신문인데요.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 통로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TV 뉴스를 볼 수도 있고 또 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 뉴스를 접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문을 펼치면은 다른 그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뉴스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이고 포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종이에 인쇄된 신문을 보는 것과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이런 대답을 하더군요. 종이 신문은 정원을 거닐면서 꽃 한 그루 한 그루를 관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공간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것은 아주 그냥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장을 통과하면서 음식을 먹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종이 신문은 한 달 구독료가 2만 원입니다. 이 종이 신문이 어떻게 보면 2만 원대에 여러분에게 문 앞에 매일 새벽에 서비스되는 마지막 시점을 관통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신문, 종이로 인쇄된 그 잉크 냄새를 맡으면서 아침 신문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뉴스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를 만드는 그 보도 전문가들의 그 편집자의 손길을 거쳐서 나오는 그 신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을 구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은 이런 대형 벽걸이 달력 여기에 집안 식구들 생일 표시하기 좋고 또 무슨 모임 표시하기 좋은 또 음력이 다 표시되어 있는 이 대형 2026년 붉은 말의 해 벽걸이 달력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2만 원짜리 책 한 권 드립니다. 이 책은 하루 10분 글쓰기가 쉬워지는 신문 필사 이 책 양장본으로요 아주 고급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씩 여기에 나와 있는 선별되어 있는 정연된 문장의 글을 필사를 하시면 저희 시청자 구독자들께서도 여기에 쓰여 있는 이 문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글쓰기가 가능해진다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시중에 지금 절찬리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책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구독하시면은 조선일보 멤버십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